안녕하세요. 11월 9일 토요일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발표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쌍곡 기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혹시 정경훈 교수님께서 그 사형 기하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발표도 네, 조금 더 해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먼저 하세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일단 잘 보이죠? 그래서 쌍곡기하와 로렌츠 변환이라는 주제로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쌍곡기하 로렌츠 변환 할 때, 뭐죠? 뭐 쌍곡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 쌍곡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제가 그때는 이제 공부가 좀 짧아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잘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제 뭐 로렌츠 변환을 요런 형태로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어디 뭐 문서나 이런 걸 좀 찾아보고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위 쌍곡선이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애를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쌍곡선의 일단 정의는 요 두 초점으로부터 이제 요 어떤 점에서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그러한 곡선이 이제 쌍곡선인데요. 차이가 1이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1인 애들을 그리고 주축을 X축으로 하는 그런 쌍곡선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 쌍곡선에서 일단 볼 건데요. 그래서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대칭인 점이 있어요. X축 대칭인 점이 있어서 그 대칭인 점의 좌표를 Q라고 하고 이제 X, Y로 이렇게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랑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이제 나타낼 건데요.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지수함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얘네 두 개가 점근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지는 함수고요. 그리고 하이퍼볼릭 사인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잠시만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탄젠트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네, 곡선이고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점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이제 x 좌표니까 그리고 사인이 y 좌표니까 얘를 요 식에다가 넣으면 요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그냥 지수함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지수함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거 각각 넣은 거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요거 4분의 1만 빼가지고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1이 나와요. 그래서 그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을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t를 활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t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t가 의미하는 거는 요 1번, 요 뭐죠? 파란색으로 이제 빗금친 그 요 부분의 삼각형 형태의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고 이제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구해 본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OPQ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도형이 세개가 나오는데요. 삼각형 OPQ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아까 했던 그 파란색 빗금친 그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그 부분이 되고 그걸 이제 1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반달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약간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죠? 활골 형태가 나오는데 걔를 이제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랑 1번의 넓이와 2번의 넓이를 구해서 실제로 1번의 넓이를 구해 볼 텐데 OPQ의 넓이는 그냥 아까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조금 약간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돼서 여기죠, 여기 요 OPQ죠, 이렇게 돼 있는데 OPQ의 넓이는 얘가 x, y니까 2분의 1 x 곱하기 2y 해가지고 요 세모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는 요 부분을 요 곡선을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적분을 이렇게 적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줬어요. 왜냐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1이기 때문에 y제곱은 x제곱 빼기 1이 되고 그러면 이 위쪽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y가 루트 x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위쪽 부분만 봐서 얘를 이제 1부터 x까지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좌표가 x니까 1부터 x까지 적분을 해주면 얘는 이 적분은 뭐죠? 적분 테이블 뭐 이런 약간 풀이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냥 적분을 이렇게 했고요. 뭐 적분하는 스킬은 사실은 뭐 스킬이야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약간 스킵을 했고 그래서 적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런 루트 텀이 있고 그 다음에 ln으로 이루어진 이 텀이 있는데 그러면 1의 넓이에서 그러니까 1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서 2의 넓이 아까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거 2번의 넓이를 빼면 요 나머지 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빼게 되면 요 부분이 깔끔하게 없어져 가지고 딱 이렇게 ln만 남는 형태가 돼요. 근데 x가 이제 코사인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니까 걔를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걔를 2의 t제곱에 대해서 풀어서 이제 t를 구해보면 양변에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 2의 t제곱도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2의 t제곱도 곱해준 다음에 2의 사실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x 2의 t 플러스 1은 빵이니까 2의 t를 뭐 조금 이제 저기 뭐죠 복잡하다고 싶으면 이렇게 a로 치환을 해도 되고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2의 t제곱을 이제 그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풀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플러스인 l을 고르면 2의 t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t 값은 여기서 이제 ln을 취하면 되겠죠. 2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t 값이 이렇게 나와서 아 그러면 그 x 값이랑 여기 이 넓이 값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공부해보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 단위 쌍곡선에서 요렇게 사실은 이거 부채꼴은 아닌데 이렇게 부채꼴처럼 왜냐면 이제 그 원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제 부채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채꼴처럼 비슷하게 생긴 조금 비슷하다고 이제 약간 우기면 비슷하게 생긴 넓이가 요 넓이가 아까는 여기까지 해서 t였으니까 얘는 빼고 얘 넓이만 하면 반띵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t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단위원의 일부인 부채꼴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각이 세타면 2분의 1 r제곱 세타 해서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일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름 1 넣어버리면 2분의 세타가 나와요.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x축 대칭인 애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세타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의 세타가 뭐냐? 요 중심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요 각 t에 대해서 코사인 하이퍼볼릭하고 사인 하이퍼볼릭을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쌍곡 뭐죠? 어떤 뭐 뭐라 그러지? 그 부채꼴 형태로 만들면 이런 세모 형태로 만들면 그 이 넓이가 얘처럼 아까처럼 이제 2분의 t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쌍곡 그 원하고 쌍곡선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그 쌍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랑 이제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이렇게 만드는
이런 요 각을 이제 t라고 하면 얘를 이제 쌍곡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원에 대한 각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쌍곡선에 대한 각이니까 뭐 쌍곡각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라고 이렇게 네,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로렌츠 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 시공간 좌표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정지한 관성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지한 관성계에서 이제 시공간 좌표를 t와 x를 써서 ct 그리고 x 요렇게 네 요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속력이 V로 등속 운동을 하는 관성계의 시공간 좌표를 T'하고 X'을 써서 얘가 이제 속력이 V니까 시간이 이제 똑같다고 치면 이쪽으로 요만큼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이 이만큼 이제 휘어져서는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축이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X 프라임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요 각도는 이렇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약간 배경 지식처럼 해서 알고 갈게요. 예, 알고 가고 이렇게 됐을 때 보라색이 여기가 45도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이 이제 빛의 경로다. 왜냐면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제 빛의 속도가 빛의 속도만큼 이만큼 멀어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빛의 속도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시간이 이게 빛의 속도만큼 이제 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45도만큼의 기울기를 가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y는 x 사실은 뭐 이제 ct는 x겠죠. 이러한 그 식으로 표현되는 이 경로를 따라서 빛이 움직일 거고요. 그럼 이제 상대적인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요 개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쌍곡각을 이용을 해서 그 로렌츠 변환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공식들이 코사인 하이퍼볼릭에 대한 그 덧셈 정리 그리고 사인 하이퍼볼릭에 대한 덧셈 정리가 있고요. 얘는 이제 삼각함수에서의 덧셈 정리랑 비슷한데 뭐 부호가 조금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얘는 이제 따로 바뀌는 게 없었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여기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이 점 P라는 점이 있고 그럼 얘를 이 하얀색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이제 그 뭐죠? 관찰을 할 때는 거리가 이거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이거죠. 거리가 이거고 그다음에 시간은 여기 공간은 여기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찍힐 거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관찰자 그러니까 요 파란색 그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는 시간은 이렇게 평행하게 얘가 이제 평행하거든요. 평행하게. 그다음에 공간도 이렇게 평행하게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찍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P점을 각각의 좌표계로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CT에 관해서는 여기가 각을 이제 파이 제로라고 했고 요 각을 세타라 그러고 요 각을 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CT 같은 경우는 요 아까 여기 위에서 아까는 요 쌍곡선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 쌍곡선으로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보면 각이 이제 요렇게 되니까 CT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얘가 X축으로 보고 얘가 Y축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CT가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제로가 될 거고 그리고 CT 프라임과 X 프라임을 얘는 이제 제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식으로 이제 결과만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뭐 CT 프라임만 해보면 이건 거죠. 요건 거죠. 요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 파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뭐죠? 파이 제로에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세타 더하기 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제로 사인 하이퍼볼릭 세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얘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파이랑 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제로가 지금 우리가 구해놨던 얘니까 얘를 각각 대입을 해가지고 요렇게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X 프라임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연습을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요. 이걸 이제 CT 프라임과 X 프라임으로 적어봤으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개수들을 이용을 해서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CT 프라임과 X 프라임 이렇게 열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CT와 세타 왜 세타죠? X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CT와 X에 대한 열 벡터가 있어서 걔를 이제 쓰게 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여기 오고 마이너스 사인이고 얘도 마이너스 사인이고 얘도 코사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x 프라임이 0일 때 x 프라임이 0일 때를 이제 가정을 하면 그 상대 속도가 우리가 v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v만큼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 상대 속도 v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x 프라임을 0이라고 두면 식이 이렇게 되고 왜냐면 상대 속도라는 거는 t분의 x가 이제 v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이라고 두면 이렇게 식이 되고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v가 c 탄젠트 하이퍼볼릭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이랑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을 뺀 게 1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전체에서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세타를 나눠주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제곱 세타 이렇게 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이제 V가 C 탄젠트 하이퍼볼릭이었으니까 그러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세타는 C분의 V가 됐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아까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 세타 세타가 여기 있었으니까 얘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 걔를 이제 감마라고 네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사인 하이퍼볼릭에 대한 식은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은 뭐냐? 1에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을 빼는 거니까 1 마이너스 감마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감마가 사실은 여기다가 감마 제곱이 그냥 요걸 가져다 쓴 거니까 이렇게 쓰고 요거 그냥 통분해가지고 빼면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감마라고 하고 사인 하이퍼볼릭을 이거 루트 씌워가지고 감마 곱하기 c분의 v라고 이제 나타내면 이 행렬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이 감마 마이너스 감마 얘는 c분의 v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c분의 v를 베타라고 많이 뒀으니까 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얘를 이제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얘기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 x, 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렌츠 변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쌍곡 기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좀 유도를 해본 것을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일단 약간 좀 그 네, 마지막에 조금 잘 안 예, 들리는데요. 너무 좀 작게 들리는데요. 잠깐만요. 네. 아, 지금 이 마지막에 쓴 거 XY가 아니고 CTX가 돼야 될 거고, 아, 네네, 맞아요. 예, 이것 말고도 앞쪽에서 좀 그 그냥 문자 잘못 쓴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 네. 예, 어디가 있었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앞쪽에 가면은 하이퍼볼 코사인 t인데 여기 x를 써가지고 2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요. t여야 되는데 지수가. 아, 그렇죠. 여기가 T죠. 아, 죄송합니다. 예, 전부 다 t여야 되는데 그러네요. x하고 t를 지금
섞어 써서 헷갈릴 수 있어서.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여기다 T입니다. 요거는 고치겠습니다. ET고, 여기가 ET죠. 이렇게 되면 되죠. 예, 그 위에도 그 아무튼. 위에가, 아, 그렇죠. 그 위에도. 네,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아무튼. 여기도,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맨날 XY 쓰던 게 버릇이 되니까 네, 자꾸 XY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죠.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설명 도중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잘못됐던 게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개를 더한 걸로 했는데 평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절반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그러니까 2의 t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t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네. 더해서 반이기 때문에 더한 게 아니고. 아, 맞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반띵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아, 지나? 아니요. 그 두 개 사이를 지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2의 t 네, 아,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거 말고 2의 t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t제곱의 중간을 지나가야죠. 아, 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야 예, 되겠네요. 그렇게 지나가야죠. 아, 네네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류를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어, 여기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아, 여기서 그게 마이너스를 왜 없애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안 하고 플러스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 왜 플러스를 선택하는 건지 이제 그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저기서 그 위로 잠깐 올라가 보면은 여기 잠깐만요. 어디가 있나? 지금 x를 현재 어디에서 잡고 있냐면 x가 양수인 데서 지금 쌍곡선의 왼쪽 오른쪽을 다 하는 게 아니고 x가 양수인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2의 x제곱 잠깐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음, 이- 어, 잠깐만요. 그리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t가 현재 x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t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아니 잠깐만. 그렇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t는 짝함수니까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말이 없으면 t를 양수로 선택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2의 t제곱이 1보다 크게 돼요. 네네네. 맞아요. 2의 t제곱이 1 이상이 되는데 그 아까 저 2의 t제곱에서 부호를 마이너스를 선택하면은 저 녀석은 항상 1보다 작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특별히 뭔가 뭐 꼭 플러스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선택의 문제인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우리가 그냥 계산에 선택을 할 때 t하고 x를 우리가 t를 어차피 각이라고 부를 건데 네. t를 현재 그 음수로 여기서는 지금 선택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지금 현재는 예. 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의 t제곱이 1보다 커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1 이상 아무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요게 하나 있었어요. 요게 하나 있었고,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지금 그 보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거기서 아까 쌍곡각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t가 우리가 그 진짜로 재는 그 라디안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이제 2분의 1 t니까 넓이가 2분의 1 t니까 그냥 요 각을 이제 그냥 t로 이제 간주하는 또 새로운 각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어, 각을 다르게 되는 거죠. 각을 예. 다르게 그러면 이 각은
잠깐. 그러면 넓이는 저희가 무한대로도 좀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얘가 그러면 넓이가 무한대로 갈 수 있나요? 얘가, 얘를 음,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갈 수 있겠네요. 네, 무한대로 음, 가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점근선에 또 이제 또 약간 또 좀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부여를 또 할 그러니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 x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t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t가 무한대로 갔잖아요. 그럼 네. t를 무한히 키울 수 있다고요. 음, 네. 음, 음, 음. 저기, 뭐죠? 원에서 여러 번 돌려가지고 세타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근데 얘는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각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런 각이 아니니까 이제 음, t가 무한대로 갈 수 있다. 원에서 이렇게 음, 무한대로 가는, 것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거랑 네, 이게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약간은 다른데 아무튼 원에서는 그러니까 구명기하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각이 그러니까 각이라는 거 하나로 정할 수도 없고 2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건 좀 같은 거 취급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쌍곡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음, 무한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 제거를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절대기하학에서는 실제로 유클리드 기하하고 쌍곡 기하밖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 구명기하는 원칙적으로는 절대기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음. 네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그, 또 그죠? 다른, 네. 방금, 죄송한데, 그, 방금 말씀하신 절대 기하학이 뭔지 조금 혹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절대기하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클리드의 센스로 공리 1번부터 4번까지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이 하나 존재하고 임의의 선분을 원하는 만큼 길이를 연장할 수 있고 뭐 이제 아무튼 그 네 가지 공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음, 구면기하에서는 그게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면에서는 직선 거기서 측지선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길이가 2파이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길이를 연장한다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이 하나가 아니에요. 북극하고 남극을 잇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구면기하는 절대기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하학에는 절대기하학 안에는 유클리드하고 쌍곡기하가 있는데 이제 놀랍게도 쌍곡기하고 구명기하가 서로 뭔가 좀 대칭인 관계가 있거든요. 유클리드 기하를 사이에 두고 그러면 그래서 구명기하도 그냥 보통 비유클리드 기하에 그래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유클리드에서 다섯 번째 공준을 부정한 걸로 비유클리드 기하를 정의를 하면 구명기하는 안 들어가고요. 음, 예. 그래서 용어가 혼선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음. 네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기 이 쌍곡 함수를 도입하는 게 이제 이게 자꾸 이게 쌍곡각이라고 하면은 그냥 보통각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복수 함수를 도입해 가지고 허수각을 도입해도 뭐 설명할 수는 있어요. 조금 음,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복소수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나을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지금은. 허수각이라고 하셨죠? 예. 네네네. 허수각을 갖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네. 얘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공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정경 교수님께서 이제 사용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서 그 부분 이제 듣고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약간만 좀 네, 제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하는데. 예.
옆에서 가족들이 시끄럽게 해서 대피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네. 됐나요? 공유?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저 사용자에 대해서 저기 뭐 채널지기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긴 했는데 그 수식이 없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사실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먼저 벡터 공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n 플러스 1차원 벡터 공간이 벡터 공간이 꼭 아니어도 그냥 우리는 이런 경우는 그냥 뭐 R에 n 플러스 1 생각해도 돼요. 그냥 그런 경우로 그냥 한정해도 되는데 아무튼 아니면 뭐 C에 n 플러스 1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 얘기만 생각할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의 사용 공간을 정의를 할 거예요. 사용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집합의 원소는 우리가 그냥 잠시 이런 기호를 쓸 텐데요. 원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0벡터 0은 아닌 거, 0은 아닌 것에 이렇게 꺽쇠 기호를 쓴 걸 쓰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V를 0과 지나는 직선을 가리키겠어요. 그러니까 이 V라는 것 자체가 집합이에요. A는 뭐 상수는 R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무엇을 다루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직선 자체가 이 사용 공간의 원소인 거예요. 직선 자체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체가. 근데 V가 0이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이건 그냥 0이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그래서 직선 자체가 원소가 된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처음에 주의를 해야 될 게 약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 PV는요,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이것들 두 개를 벡터 공간이 되려면 이런 그 원소들을 더하고 뭐 상수배하고 이런 걸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정의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V의 2배 이런 거 정의할 수 있냐고요. 직선의 2배. 직선의 2배가 뭐죠? 정의 못 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벡터 공간에 0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0벡터라고 불러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용 공간에 0벡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더해가지고 항동이 된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성질을 갖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사용 공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이게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스페이스라는 이름은 그냥 뭔가를 모아놨다는 뜻으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게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 그래서 PV에 우리가 V가 n 플러스 1 차원이었을 때 직선 자체를 원서로 보면 PV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N차원이라고 부르거든요. N차원 사용 공간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이 차원은 벡터 공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PV 자체가 벡터 공간이 아닌데 여기서의 차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재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긴 할 텐데 이게 벡터 공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는 우리가 집합기호를 썼으니까 언제 이 두 개가 같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요? 당연히 뭔지는 몰라도
이 W가 V의 상수배가 돼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상수배가 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과 V를 지나는 직선하고 0과 W를 지나는 직선이 같으려면은 W하고 V는 서로 상수배 차이밖에 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가 상수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원을 우리가 n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음, 1차원 먼저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벡터 공간 V가 있었을 때 부분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W의 사용 공간을 생각할 수 있고 V의 사용 공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 W에서 영한인 원소로 만들어지는 직선들을 다 모은 거하고 이거 V에서 영한인 원소로 만들어진 직선 다 모으면 당연히 이 부분집합 성립해요. 맞죠? 근데 이 벡터 공간 아니니까 부분 공간이고 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집합으로서 부분집합일 뿐이에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n 플러스 1이고 이게 뭐 n 플러스 1이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m 차원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n 차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차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데 0차원 사용 공간이 있을 건데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제 0차원은 어디에 있어요? 1차원에 있는 것의 사용 공간이잖아요. 그럼 1차원에 있는 것은 원점을 우리 직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냥 직선인데 직선에서 원점 뺀 어떤 것을 모두 상수배하면 전부 다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사용점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다음 1차원 사용 공간은 이건 2차원에서 직선들을 전부 다 같은 걸로 보는 거니까 원점을 제한 직선은 한 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형 직선이라고 부르겠어요. 사형 직선이라고 부르고 2차원 사용 공간은 당연히 사형 평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그 뒤로는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는지. 3차원 사용 공간은 사용 공간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제 용어에 이제 혼동이 생기죠. 아무튼 사형 n 공간 뭐 그런 용어를 쓰면 될 테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걸 약간 이 사용기한 그러니까 사용 공간에 대해서 일단은 그 공리적 스타일로 어, 도입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명제가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기서 점은 다 사형점이고 사형 직선이에요. 오직 하나다. 이게 바로 유클리드 공준의 제일 첫 번째 공준이잖아요. 그게 이 사형기하에서도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이건 사형점이니까 그건 뭔지는 몰라도 V1이라는 직선일 거예요. 그리고 V2라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다르다고요. 그 말은 이 둘이 서로 상수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상수배가 아니면은 이 두 점을 지난다는 게 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냐면은 직선은 뭐였어요? 아까 사용 직선은 1차원 사용 공간이에요. 그건 뭐예요? 1차원 사용 공간은 2차원 평면에 사용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포함하는 2차원 평면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V1이 하나 있고 네, V2가 하나 있으면은 그걸 2차원 평면을 뭐겠어요? V1과 V2로 만들어진 평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은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은 사실은 굳이 쓰자면은 이거예요. 뭐 R이든 C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 두 개로 우리가 스팬 됐다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선 하나예요. 그렇죠? 두 직선을 품는 평면이 하나 있다고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그
두 직선을 품는 평면이 하나 있다는 그 데카르트 공간에서 얘기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명제고요. 뭐 다른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원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얘기를 일단은 지금 당장은 사용 공간에서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선이나 점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만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한 사용 평면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용 평면에서는 임의의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반드시 만난다고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서로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한 평면 내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꼬여 있으면 안 되니까 직선이 서로 그런 것들은 예. 아무튼 뭐 이런 건데 이것의 증명은 아주 전형적인 벡터 공간의 디멘전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한 평면 내에서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직선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잠깐만요. 그러면 직선 하나 가져오고요. 직선 L2를 가져오고요. 이게 다 사형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지는 몰라도 어떤 원래 공간에서는 2차원 어떤 공간으로부터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L2도 마찬가지 어떤 2차원 공간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이것을 그 2차원 공간을 뭐냐 원점을 빼고 뭐 그 직선을 뭐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직선이 있는데 그런데 이 W1하고 W2가 지금 다 어디 들어있냐 한 평면 안에 들어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 녀석이 어떤 W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은 3차원이에요. 평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달라야 된다고요. W1하고 W2는 서로 다르다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전형적인 논법을 쓰는데요. W1하고 W2의 교점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2차원 공간하고 2차원 공간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이것의 차원을 생각해요. 이건 지금 현재 어디서 가져와서 생각하냐면 이 데카르트 공간에 가져오는 거니까 차원이라는 아규멘트를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 선형 계속 배우면은 거의 상당히 초창기에 나오는 이런 정리인데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교집합의 차원은 각각의 차원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W1 더하기 W2는 두 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벡터 공간이에요. 그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차원이 돼야 되냐면 W1은 현재 2차원이라고 했잖아요. W2도 2차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W1하고 W2를 다 포함해야 돼요. 근데 이게 2차원이고 2차원을 다 포함해요. 그러려면 3차원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3차원 이상인데 이미 3차원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3차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1차원이다. 맞죠? 그래서 이 W1하고 W2의 교집합은 우리가 1차원이에요.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되게 당연한 게 2차원 공간은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잖아요. 이것도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잖아요. 그 두 개를 교집합은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차원을 이용해서 굳이 증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나온다는 게 이걸 사용기하에서 해석하면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는 사용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네, 그 사용 공간에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기하에서는 평행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유클리드 기하가 이제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 일단 했고요. 뭐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뭐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이번에는 약간 좀 사용 변환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용 변환이 의외로 정의가 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소개하는 사용 변환이 있고 나중에 가면 또 사용 변환 혹은 뭐 프로젝트 맵이라고 부르는 다른 종류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서로 그 혼동돼서 이렇게 섞이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사용 변환은 지금 제 하나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벡터 공간을 다루고 있으니까 두 개의 벡터 공간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선형사상일 거예요. 그렇죠? 선형사상. 그렇죠? 그럼 이 선형사상으로부터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은 PV로부터 PW로 가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조금 F로부터 만들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걸 이렇게 쓰겠어요. F의 이기호로 잠시 쓰겠어요. 이거 표준기호는 아닌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V라는 걸 보내면 뭘로 보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FV에 이걸로 보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냐면은, 요거는 어디서 정의가 되냐, V가 0이 아니면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 아닌 V에 대해서 요걸 정의를 하려면은 FV가 0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래야 얘기가 된다고요, 애초부터. 그렇죠? 그러면 선형사상에서 0 아닌 녀석을 보냈을 때 0이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V가 0이면은 V가 0이다. 요 얘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대우를 취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선형사상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면 아는데 F가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선형사상으로부터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이어야만 이게 얘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은 같은 공간에서 그렇죠? 이걸로부터 뭘 만들고 싶으냐면은 PV에서 PV로 가는 이 맵을 만드는데 V를 FV로 보내는 이 사상은 정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했지만은 1대1 해야 되잖아요. 1대1이 돼야 되는데 두 개가 똑같은 공간이면요. 1대1이면은 자동으로 온투가 돼요. 단사면은 자동으로 전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항상 가역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선형대수학의 결과들이에요. 선형대수학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사용 공간 얘기를 하는데도 선형대수학 이론을 사용하면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벡터 공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건 F는 아예 가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제부터 이제 정의를 하는데 F가 위에서 V에서 가역이고 어, 선형인 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PV에서 PV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 녀석. 그러면 이제 이게 정의가 되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사형 변환이라고 부르겠어요. 여기서는 이것만 사형 변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사형 변환은 이런 거다. 일단은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랄까 벡터 공간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사용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벡터 공간에서 편한 것은 뭐예요? 좌표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기저가 있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용 공간은 현재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만들어 주겠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동차 좌표계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걸 동차 같은 차 좌표 동차 좌표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전원이 네. 그냥, 공차좌표라는 것은 어, 이제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요. 아까 했지만은 이제 V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필드 그러니까 체에 n 플러스 1이라고 두겠어요. 이게 R일 수도 있고 C 이 두 개만 일단 생각하겠어요. 뭐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벡터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게 이제 0벡터가 아니면요. 0벡터가 아니라고 쳐요. 근데 V를 뭔가 x1부터 xn 플러스 1로 이렇게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뭘 생각하냐면은 V 너트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 녀석은 이런 것 중에서 마지막 좌표가 0이 아닌 걸 생각하겠어요. 이 기호는 0을 써놓고 0이 아닌 거라고 했는데 뭐 그냥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은 전체에서 이 녀석을 빼버리면은 뺀 건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은 0인 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가 돼요? 이게 되겠죠. 나머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V라는 것은 요집합 안에 들어가거나 요집합 안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두 개는 겹치는 게 당연히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뭘 생각하냐면 먼저 어,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서 먼저 PV를 생각해요. PV. PV는 아까 뭐였냐면은 이 어, V가 V에 들어가지만 0은 아닌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쪼개겠어요. 근데 V가 애초부터 V 0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V가 여기에 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0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0도 빼야 돼요. 여기는 0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왜냐면은 마지막 좌표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0벡터는 이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쪼개면 이 두 개는 서로 디조인트, 서로 두 개가 서로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제 하고 요걸 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위인데 위가 위 제로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 하고요. 다음 같은 것을 여기 있는 게 x1부터 이거 기호를 x1부터 xn 플러스 1 먼저 이 괄호에다가 우리가 꺽쇠를 쳐야 되는데 이 녀석을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아예 그냥 꺽쇠를 칩시다. 요걸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 포인트를 x1부터 xn 플러스 1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하고 뭐하고 대응을 시킬 거냐면은 x1을 xn 플러스 1로 나누고 마지막에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x1을 xn 플러스 1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xn을 마지막까지 xn 플러스 1로 나눈 이러한 순서상을 대응시켜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n 차원에 들어있으니까 이 녀석은 f의 n에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잠시 파일하고 쓰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마지막 걸로 나눠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은 이 녀석이 정의가 잘 되죠. 이게 다 상수배 했다고 쳐도 다 두 배씩 했다고 하면 두 배 한 것을 두 배 한 걸로 나눴으니까 똑같은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의를 잘 되고 반대로 어떤 U1부터 UN이라는 요 점이 있으면은 그 녀석은 1이라는 거고 서로 두 개를 이렇게 보낼 수 있죠. 이 녀석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은 중요한 것은 이 녀석이 서로 이 두 개가 서로 역함수라는 거예요. 서로 두 개가 역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은요, 이 녀석하고 완전히 동일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바로 FN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P에 FN 플러스 1이 있었는데 그 안에 FN이 항상 카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이 녀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었고, 그다음 2번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V였는데 아까 V 마이너스 2 제로가 뭐였냐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X1부터 XN 마지막이 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0벡터를 또 빼니까 X1부터 XN은 또 어디에 들어있냐면 FN에 들어있지만 0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녀석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의 V에 대해서 이 녀석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돼요. FN에서 0을 빼버린 녀석에 이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V에 대해서 이 녀석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되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P의 fn 플러스 1은 이제 같다는 말이 뭔지가 그냥 P의 바로 fn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또 뭐겠어요? 인덕션 쓰면은 fn-1에다가 이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쭉 나가면은 이것은 왜 아래 떴었지? 이거랑 같아요. 놀랍게도. 사용 공간이라는 건요. n 플러스 1 차원의 사용 공간은 집합으로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거 두 개 더해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점들 여기 있는 이 점들이 다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무한점의 역할을 해요. 여기 있는 게 바로 무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xn 플러스로 다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점들은 뭐예요? xn 플러스 0인 거니까 0이 분모로 들어가는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한대점이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무한점이다. 그래서 무한점은 되게 많아요. 이만큼이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보면요. 그래서 R, P1 이 녀석은 사실은 PR2예요.
이게 기호가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을 또 헷갈리게 하거든요. R2에서 사용 공간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요 녀석을 하면은요, n차원 공간, n-1차원 공간 이런 것들이 합집합이니까 전체 차원을 몇 차원이라고 보냐면 n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차원 공간에다가 거기에 뭐 딸려 있는 게 몇 개 붙어 있지만은 전체에서 가장 큰 차원이 n차원이니까 그렇게 그냥 n차원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벡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PR2는 1차원 공간인데 그것을 요것에 1을 써가지고 이게 RP의 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차원을 가리켜요. 그래서 차원을 가리켜. 자, 아무튼 이렇게 쓰면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R1하고 R0을 우리가 합친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굳이 쓰자면은 이런 거예요. X1하고 X2라는 그런 녀석을 다 모은 거잖아요. 이런 것에 이 점을 지난 직선을 다 모은 건데 이 녀석의 이 중에서 R1 파트는 뭐냐? 바로 R1 파트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X1에서 X2를 나눈 게 바로 R1 파트예요. 4개 들어있고 R0 파트는 밑에 있는 게 0인 거죠. 그래서 이거 X1 제로라는 녀석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녀석은 뭐랑 같아요? 1 제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같으니까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이제 무한대로 해석하는 그 점이고 이 녀석이 바로 그냥 실수 리얼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말로만 보면은 리얼라인에다가 무한대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RPO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집합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수식으로 안 쓰면은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제 약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RP2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것은 P의 R의 3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R의 2하고 P, R2 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은 현재 우리가 2차원인데 이게 2차원인 것은 여기가 2차원이 있고 여기가 1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한대 포인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무한대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차원만큼 있는 거예요. 무한대가 무수히 많이 있다고요. 무한대가 무수히. 그래서 RP2에는요. 무한점이 무한히 많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랑 다르냐면은 CP1하고는 달라요. 이게. 우리가 R2나 그 CP1은요. CP1은 뭐가 되죠? 이것은 P의 현재 C2가 되겠죠. 그렇죠? 그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은 C1하고 PC1이에요. 그러면은 뭐 굳이 또 쓰자면은 이건 G하고 W의 순서상은 그 중에서 나눈 녀석으로 볼 수 있을 때가 C1이고 여기로 보는 녀석은 뭐예요? G0로 보는 건데 이것도 역시 1,0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원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CP1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오브 디멘드 1은 C1에다가 무한대 하나 보탠 거예요. 이거 한 점 못한 거라고. 그죠? 그리고 이거 겉보기로는 뭐예요? 여기 2차원에다가 무한한 점들을 무한히 더한 건데 여기는 뭐예요? 복소수로는 1차원이죠. 복소수로는 1차원이지만 리얼로 보면 2차원이거든요. 이건 리얼 2차원에다가 무한점을 하나만 보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이 둘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지 지금 필드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는 무한대가 무한점이 하나고 하나는 무한점이 무한계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를 좀 하려다가 아, 이제 하나 더. 자, 이번에는요. G가 있는데 뭐 이거 일반적인 경우에도 성립하니까 그리고 각각 다 원투원일 때 여기서부터 뭘 만들 수 있냐면은 F하고 G라는 아까 사상을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게 됐었죠. 그런데 두 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
언제 같으냐? 놀라운 사실이 또 성립해요. 이럴 필요치문 조건은 G가 인 람다가 이것도 돼요. 예, 상당히 희한하게. 이건 상당히 재밌는데 뭐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슬랙에 올린다거나 그러면은 되겠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예, 한 번쯤은 다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이 맵이 무엇인지 이게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각각 선형이고 이럴 때 이런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V에서 V로 가는 이런 여기로부터 우리가 아까 PV에서 PV로 가는 이런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원래 여기서 되는 것은 아까 이게 잘 정의가 되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투원이 되면 자동으로 원투가 돼서 바이젝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GLV라고 불러요. 그래서 F가 여기에 속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역 선형사상. 근데 여기는 가역 선형사상을 상수배 차이는 또 역시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되냐? 그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로 만들었다고 해서 PGLV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건 뭐 수학적인 거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항상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V가 가장 같다는 경우를 당연히 해보겠죠. RP1 당연히 R이 아니고 C여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다 되는데 그냥 RP1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때 V는 이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R2죠. PV는 우리가 RP1이었는데 우리가 사용 변환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이제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사용 변화는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냐면은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원래 선형사상 가역인 거에서 와야 되니까 이 녀석은 항상 뭔가 행렬하고 대응해야 돼요. A, B, C, D라는 행렬하고 대응이 돼야 되는데 다만 AD-BC는 0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렬로부터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만들어지는 사형사상은 여기가 뭐냐면 XY가 있었을 텐데 일반적으로 행렬곱 AX 더하기 BY, CX 더하기 DY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걸로 보는. 다시 말해서 XY라는 것을 지나는 직선을 AX 더하기 BY, CX 더하기 DY를 지나는 직선으로 바꾼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좀 경우를 나눠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C가 0이 아닐 때 먼저 하겠어요. 자, 이걸 이제 이 사상을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아까 이 RP1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은 R1하고 R0 이게 이제 무한대 포인트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로 우리가 보면은 이 각각 두 개에서 이 사상 F의 요 녀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일반적으로 먼저 이 R1 파트를 보겠어요. R1 파트에서는 아까 이게 어떤 U라는 게 지금 R1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걸로는 우리 아까 뭘로 생각했냐면은 U1이라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우리가 아까 파이나 사이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을 시켰다고요. 그럼 이 녀석은 이 사상에 의해서 뭘로 가냐면은 이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AU 더하기 B, CU 더하기 D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둘로 나눠야 되는데 U가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니면 그럼 이거 0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하고 동일시할 수 있냐면은
이 녀석은 아까 이 녀석에 의해서 나눈 걸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xy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 x 분모만 0이 아니면은 요 녀석하고 우리가 동일식 했었잖아요. 제일 마지막 것을 분모로 둬가지고 전부 바꿨는데 이 녀석은 뭐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근데 u가 마이너스 10분의 d면 그때는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U 더하기 B고 이게 0인데 이건 0일 수 없어요. 이게 0이 된다는 게 바로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1, 0이 돼서 그냥 무한대예요. 이 RP1에서는 이거 무한대로 해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C가 0일 때를 해보면 되는데 C가 0일 때는요. 그냥 별거 아닌데 잠깐만. 지금 하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RP1은 R1하고 무한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무한대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한대 포인트는 우리가 아까 1, 0으로 보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0은 뭐가 되냐면은 A1 더하기 0, C1 더하기 0. 그래서 이 녀석은 뭐랑 같은 걸로 보냐면은 C분의 A로 보면 되겠죠. C분의 A로.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했고 이제 그 다음 것만 해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C가 0인 경우만 따로 하겠어요. 이때는 좋아요. 이때는 B가 0일 수가 없어요. 왜? AD-BC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근데 C가 0인데 D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고. 자, 그랬을 때 아까 다시 RP1에서 이건 R1이 있었고 R0가 있었는데 R의 원소 U가 있으면요. 그 녀석은 아까 다시 U1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선형사상에서 보내면은 뭐가 되냐면은 지금 이게 F가 A, B, C, D니까 이 녀석은 AU 더하기 B 그 다음에 D 이게 되죠. 그리고 D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은 뭐랑 같으냐면은 D분의 AU 더하기 B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거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파트는 0, 1이고 이 녀석은 0, 1로 보내면은 여기다 0, 1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B, D.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B분의 B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모으면요. 근본적으로 해석이 이거예요. C가 0이 아니면요. C가 0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참 U가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니면은 U를 뭘로 보내는 걸로 보냐면은 AU 더하기 B, CU 더하기 D. U가 마이너스 C분의 D면은 U를 무한대로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U가 무한대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럼 무한대는 뭘로 갔냐? C분의 1로 갔다. 마이너스 C분의 D가 아니면 이거고 마이너스 C분의 D는 무한대고 무한대는 C분의 1로 갔어. 이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랑 같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 써도 분모가 0이면 무한대로 해석하고 이게 무한대면 극한으로 생각해서 C분의 1 생각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C가 0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때는 이때는 이제 더 간단하죠. 그냥 U는 뭘로 가요? 그냥 D분의 AU 더하기 B인데 원래 C가 0이니까 이걸로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한대는 뭘로 해석해요?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잠깐만 이상한데? 0, 1 이게 왜 BD가 됐지? 잠깐 바보같이 했네. A0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자.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메비우스 변환의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RP1에서 1차원 사용 공간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용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 U를 AU 더하기 B, CU 더하기 D로 해석을 해요. 이때는 잘 정의가 되면 그냥 정의를 하고 분모가 0이면 무한대로 해석하고 무한대면 극한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이게 된다. 그래서 메비우스 변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사이에서 메비우스 변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등장한다고요. 이것은 이제 뭐 이게 성질을 보면 알겠지만 R이라는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C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소수일 때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어, 이런 종류의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사실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대충 이 정도에서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중간에 조금 약간 놓친 것 같아서 나중에 네, 레코드 다시 보고 혹시 질문 생기면 네, 슬랙에다가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좀 있는데, 그 사용 변환을 정의할 때 필요 조건이 일단 그 F를 통해서 그 브라켓 F를 정의를 하는데, F의 조건이 일단 필요 조건으로서 1대1이어야 한다. 네, 됐는데, 근데 또 이게, 사용 공간의 원소는 표현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well-defined도 혹시 따져야 될까요? 그 정의를 하는 데 아, 있어서. 물론 따져야죠. 근데 아까 내가 안 보였는데 웰디파인드는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나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왜 변환? 그, 네, 사용 변환이 왜 저 분수꼴로 나오는지, 유리식꼴로 나오는지 좀 알게 되어서 좀 좋았습니다. 네. 네, 저희 혹시 그럼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게 그 RP1에서의 사용 변환이 결국 이렇게 메비우스 이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차원을 높여서 그럼 이제 이제 직선에서 아닌 RP2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 그 여전히 이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더 늘어나는 그런 메비우스 변환처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RP2에서 RP2로 가면은 그냥 여기 있는 그 원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건 이제 문자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냥 보통 U1하고 U2 그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뭐가 들어있냐면은 R2하고 R1하고 R0가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예, 음, 무한점들이고 R2의 원소 그냥 R2의 원소는 U1, U2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선형 이것도 역시 R2로 보내는 이런 쌍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뭐 그러니까 A, B, C, D, E, F, G, H, I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모는 마지막에 있는 걸로 해야 되니까 음, 요게 되고 네, DU1, EU2, F 뭐 아무튼 문자 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음, 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모가 0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R2가 들어있지 않고 무한점이었을 때 해석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음, 이런 사상들이 되겠죠. 음.
그러면 결국 이 친구들도 약간 좀 행렬로 표현해주면 조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RPN으로 가는 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V가 현재 F의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원래 네. F 자체는 우리가 GL의 F n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행렬인데 우리가 사용 변환들은 이것을 프로젝티파이 했다고 해가지고 음, 그 행렬들이 역시 상수 배환 행렬은 전부 다 같은 걸로 음,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그 음, 이런 변환들이 된다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그 2차 곡선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 네. 사행 평면에서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좀 직관적인 이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쌍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쌍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점근선이 있잖아요. 네. 쌍곡선을 이제 이렇게 얘를 타고 가다 보면 점근선을 따라서 저쪽 끝으로 가면 이제 반대쪽 점근선에서 이제 완전히 원점 대칭되는 이쪽으로 다시 튀어나와서 다시 그럼 반대쪽 쌍곡선을 타고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다시 이 점에서 또 반대쪽으로 네. 아니, 반대쪽에 있는 쌍곡선의 요 밑부분을 타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1, 4분면 위로 무슨 뜻인지는 올라갔다가, 알 것 같아요. 네. 네네, 3, 4분면 밑에서 나타나고, 그럼 2, 4분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4, 4분면 밑에서 나타나서 다시 1, 4분면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약간 조금 원 같은 이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마찬가지로 그 하원도 이제,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제 그 자리에서 도니까, 이제 뭐 그런 센스에서도 이제 약간 조금 얘는 좀 똑같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게 조금 그런 센스로 보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아까 그 동차 좌표계를 잡고 그랬을 때 항상 마지막 그 좌표계가 0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무 평면이나 잡고 음, 그 녀석이 0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좌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되냐면은 사실은 평면의 선택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형 평면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같은 대상을 아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마지막 좌표가 그 0인 녀석을 무한정으로 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좌표가 0인 걸 무한정으로 볼 수도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한점이던 게 다른 평면을 택하면 무한점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무한점이라는 게 사실 특이한 게 전혀 아니에요. 사용 공간에서는. 어떤 어디로 우리가 그 사용 평면, 그러니까 투사할 평면, 그러니까 그걸 잡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요. 그것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평면의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어디를 우리가 RPN을 어디를 RN으로 잡느냐는 게 바로 평면의 선택 문제고 그것은 이제 원점 문제라는 것은 일만큼 그 뭔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동떨어지게 아파인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 좌표를 그래서 아파인 좌표계라고 불러요. 아무튼 그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원래 그 평면에 들어있던 녀석은 이제 무한정으로 보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원뿔이 있잖아요. 원뿔. 원뿔. 원뿔이 있는데 이 공간에 우리가 원뿔이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평면으로 우리가 사용 평면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하는 평면을 선택하는 게 문제인데 그 평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택하면은 이 녀석은 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뿔 곡선의 원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원이잖아요. 그럼 사용 평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냐에서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의 일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면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우리가 손전등 있잖아요. 손전등에서 우리가 전등을 비추면은 이걸 바로 수직으로 내려 비치면은 그 녀석 원이잖아요. 그 그림 그 빛이 나오는 것이 그 원뿔에서 나오는 녀석이 원인데 약간 기울이면 이게 타원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면하고 평행하게 비추면은 그 절단선이 이게 포물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들면 이게 쌍곡선의 한쪽 부분이 나와요. 왜 다른 쪽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손전등의 뒤를 우리가 안 봐서 그러는데 손전등의 뒤로도 빛이 이렇게 거꾸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쪽에도 절단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곡선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가 똑같은 원뿔을 보는데 어느 절단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그림자들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 걸로 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면 R의 PRN을 RN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어디를 무한점으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벡터 공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벡터 공간의 기저를 잡는 문제에서도 또 선택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얘기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하는 그 평면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네, 그러면 혹시 또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아, 근데 저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조금 더, 네, 한두 번 정도 더 봐보고, 네, 그리고 질문이 생기면 뭐 슬랙에다 올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